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내일까지요. 사전투표가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되고요. 본격적인 투표는 4월 15일에 투표가 시작되죠. 사전투표를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본격적인 투표를 참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경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선거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좀 답답한 현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뭐 어느 한 정당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몇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띄우는 겁니다. 옛날 있었던 것들을 좀 되새기면서 이번 선거를 좀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요. 이번 총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당이 잘못했으면 여당을 뽑지 마시고요. 야당이 잘못했으면 야당을 뽑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국회의원 후보가 잘못해서 이 국회의원을 뽑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올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이 사람이 잘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잘했다, 이 사람을 뽑아 주시고요.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각자의 이익이나 이권에 걸려서 그 사람을 지지할지 모릅니다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그걸 원해서. 하지만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있다면 내 지금 배부름보다는 내 자자 후손들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들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만 좀 제가 간단히 추려서 이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서 가셨으면 합니다. 첫째는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입니다. 국회의원 차명진 후보.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세월호 영상인데요. 세월호를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상황에 놓인 게 억울했고 구조가 안 되는 게 원망스러웠고 무엇보다도 살고 싶었습니다.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진도 VTS에 구조 요청을 한 9시 10분쯤 2학년 6반 김동엽 학생이 찍은 영상입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가 통제됐고요. 해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전기가 끊어지고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울먹거리며 외칩니다. 내가 왜 수학여행을 와서?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살고 싶은데!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기도 합니다. 지금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헬기가 이걸 어떻게 잡아줍니까? 평소 좋아하던 랩으로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선원들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난 즉사. 니들이 그따구로 이 배를 운전? 4반 박수현 학생이 찍은 영상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은 점차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찾아 입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모예요? 와, 구명조끼 던지네. 야, 구명조끼 입어, 너도. 야, 구명조끼 입어, 얘들아. 야, 없어, 이제? 여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뭘 했냐 한번 들어보세요. 한창이던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미용실입니다. 이 미용실 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 머리를 손질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장 정모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아침에도 평소처럼 대통령 머리 손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참사가 발생한 뒤 오후 3시 20분쯤 정 씨가 다시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일정에 맞춰 머리 모양새를 다시 매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위해 1시간 반이나 허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선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당일 외부인 출입은 없었다는 청와대 경호차장의 말과도 상반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관저 근무자들이 얘기한 결과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머리를 손질하는 미용사는 지난 2013년부터 계약을 맺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거의 매일 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런 상황에서 차명진 의원이 이번에 얘기했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통합당 후보로 나서서도 또다시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차원에서는 제명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국회의원 후보예요. 처음부터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통합당 차명진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 후보는 지난해 4월 세월호 5주기 하루 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회 처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통합당은 이런 차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줬고 결국 공천을 받았습니다. 막말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공관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차명진 후보,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는데 통합당은 제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급히 사과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강력 비판했습니다. 차명진을 공천한 황교안 대표는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당은 앞서 세대 비하 논란을 빚은 김대호 후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오늘 오전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진. 얘기 들으셨죠? 그러나 제명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그대로 나옵니다.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단한 분들이에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기록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을 어떻게 했냐. 이제 황교안 대표죠. 지금 야당 대표의 과거 행적을 조금 듣고자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황교안 대표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죠. 전에 행적을 보겠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거를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결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의 기록물 최소 수만 건을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는 적지 않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황 대행의 기록물 지정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계속해서 유선혜 기자. 대통령 기록관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로 보낸 협조 공문입니다. 기록물의 형태와 보존기간, 공개 여부 등 목록을 작성해 보내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겨지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일부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30년까지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감춰지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주말부터 박스에 밀봉된 지정기록물들이 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지정기록물 분량의 준에 넘어오고 있다고 설명해
공인된 기록물은 최소 수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록조차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들이 청와대에 존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정 기록물은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볼 수 얘기 들으셨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적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상당한 전환점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아시고 선거를 하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가서 권양숙 여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 민주당보다 힘이 약할 때였죠.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신문입니다. 봉화 찾아온 황교안 대표에게 권양숙 여사, 여기가 아방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농담인 걸로 들렸어요. 그런데 뼈가 있는 농담이 아니냐, 이렇게 또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요. 한국당 지도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참배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요, 노무현 정신 다시 되새기게 됐다. 이런 소감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게 홍삼 선물을 했고 30여 분 대화를 나눴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20여 명의 시민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분들이 한국당 해체하라, 이런 또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아랫부분에 기사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의 규모, 살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권 여사는 집의 규모가 애매해, 둘러볼 곳은 없고 살림하기에 애매하다. 그래도 참 잘.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양숙 여사도요. 그때 힘이 없었던 거고 민주당이 상당히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후보의 옛날 과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관절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뉴스 TV.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집이 있는 그 경남 김해 진영 봉화마을이 요즘 요란스럽다고 합니다. 사저 주변에 특별 교부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집을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물 쓰듯이 썼는지 참 희한한 일입니다. 도대체 세금을 주머니 돈처럼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이 매우 경이롭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국민 혈세를 온갖 자리를 만들어서 낭비하더니 이제 퇴임 후를 위해서 국민 혈세를 물수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봉화마을에 낭비된 혈세가 어떤 경위로.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경원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를 비판한 걸 기억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007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평을 내셨죠?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네. 그때 보니까 부동산값 잡는다고 서민들의 은행 대출을 막아놓고 정작 대통령은 6억 원을 받겠다고 하니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도덕도 없는 노무현 대통령 이런 제목의 현안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도덕과 염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논평을 내셨었는데 맞습니까?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그 봉화마을 신축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 내주는 무슨 예산 같은 걸 좀 지원받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곡동에 사저를 짓기 위해서 아드님 명의로 6억 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아주 흡사해 보이는데 나 후보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뭐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께서 지금 납득하고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렇게 관대한 표현을 많이 쓰셨죠. 나 의원께서요. 그러면 BBK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의원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요즘 또 많이 곤혹스럽죠.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대변인 하면서 BBK 공세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대선을 사흘 앞둔 2007년 12월 16일 바로 이 영상이 공개됐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자, 들으신 대로 본인 입으로 BBK를 설립을 하고 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말이죠. 자, 당시 기자들 질문 쏟아졌습니다. 아니, 본인도 인정했는데 이제 어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당시 나경원 대변인 BBK를 설립했다고만 언급도 있지 내가 설립했다고 안 하지 않느냐 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거 뭐 정말 거의 요즘 탁친이 억하고 죽더라 만큼이나 황당한 얘기였는데요. 본인도 이 얘기 때문에 10년간 고생 좀 했다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습관이 A라는 주제를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주어와 이 수어가 잘 조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당시 자신의 그 BBK 해명 기자회견이 이제 생각해보니 내 판단 미스였다. 뭐 뒤늦은 후회 뭐 이런 걸까요? 다시 들어보시죠. 네. 지금 다시 동영상 보니까 MB 주어 없더라도 주인일 수 있겠다. 지금은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사를 지켜보겠다. 결국은 일 수도 있겠다.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네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저를 자꾸 이렇게 우리의 오해로 잡았어요. 이것도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란 우리말의 표현 때문에 오해를 산 건데요. 오늘 역시 하루 종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거는 죽창과 추경. 얘기 들으셨죠? 이거 말고 또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 의원이 본인이 말할 때 말실수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상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좀 충격적인 영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언론 얘기니까요. 네, 한 달 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 관련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후 나 의원이 해당 방송 부분을 온라인에서 내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오늘 기각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012년 나경원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는 윤석열 총장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재판을 맡았습니다. 동업자였던 정대택 씨가 최 씨를 명예훼손했다는 사건.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9일 시비가 빠르게 가려지기 원했던 정 씨의 바람과 달리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맞습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재판이 뭔가 충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뤄졌다는 건 고소인 측도 윤 총장의 장모도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방송 이후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 부분을 인터넷에서 내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방영을 막아달라는 보통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이미 보도가 나간 내용을 내려달라는 게시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20일 민사부는 나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이 지연된 건 김 판사가 정 씨의 재심 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된 사실에는 허위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방송이 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며 공적 업무인 재판에 관한 보도라 김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 의원이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법원은 1월에도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 의미가 큰 만큼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나 의원 자녀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의혹에 대해 3차례 보도했는데 나 의원이 인터뷰에 응할 경우 충실히 반영해 방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나 의원은 취재에는 응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 2건과 가처분 신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의원은 스트레이트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고소 여부는 남편인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새 의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뽑으라 말으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고 하시라는 거죠, 선거를. 차명진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의원 어떤 분들인지 알고 선거에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선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이 잘못하면 여당을 뽑지 마시고요. 야당이 잘못하면 야당을 뽑지 마세요.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이 사람 뽑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저 사람 뽑지 마세요. 하지만 이 영상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총선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가 이 나라의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꼭 참여하시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노트였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꼭 선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